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좀, 지쳐 계시죠? 예, 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자연과학 관련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문환이고요. 자연과학, 화학 공부도 관련되지만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과학은 지금 현재 실제로 예전과 다르게 중요한 과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가 빠진 상태에서 실제로 변별력을 갖게 하는 과목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그 점수를 보면 산재나 민법은 거의 대부분 다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랗게 여러분들한테 뭐 당연히 올려야겠지만 그건 이제 당연하게 돼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연과학에서 얼마나 평균을 덜 깎아먹느냐, 그것이 사실상 당락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어가 빠진 이후부터는 해마다 자연과학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가령 화학이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물리가 조금 쉽게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드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영어 빠진 이후부터는 네 과목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자연과학이 한 80점 이상 넘으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민법, 산재법에 95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방어적인 과목으로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꽈락만 면하자, 아니면 뭐 대충 외점만 맞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과학을 보통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찬바람 불면 시작하죠, 자연과학을. 그래서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략적인 보통 12월에 보통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은 12월에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과목을 두 과목을 연달아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야 1월까지 네 과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과목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8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과목당 최소한 8일 잡으면 보름을 여러분들이 학원을 나오거나 또는 이제 자연과학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보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민법이나 산재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이나 산재를 손을 안 대면 여러분 불안해요. 특히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양이 많고 산재 같은 경우는 주과목이기 때문에 2차량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거를 떨어뜨리게 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만약에 그렇게 두 과목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복습하고 해가지고 예습하고 그럴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재하고 민법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은 강의만 듣고 깨끗해야 기출문제 정도만 딱 보고 그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 상황에서는 우수수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점수 절대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 12월 달 닥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상 자연과학을 손을 대려고 하면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과목 합쳐놓으면은 여러분들 거의 민법까지는 안 되더라도 산적과 특허법 정도 특허법 이상의 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급하죠,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강의 듣다 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점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어느 부분을 찍어서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양도 많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월달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월달은 시험이 말이라고 시험 보더라도 그 달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달은 전 과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때쯤 되면 이제 뭐 하루 강의니 이틀 강의니 전체 총 정리하는 강의들이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3번 정도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2월달은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에서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체력을 스타트 쫙 체력을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 쫙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 자체를 절대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실하게 들어준 계기가 뭐였냐면 한 6, 7년 전에 1차 시험이 갑자기 특허청 사정으로 한 달 정도 연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험생은 생각지도 않았던 한 달이라는 기간이 생긴 거죠. 공부 기간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달 동안에 뭐 새롭게 민법이나 산재를 새롭게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 기간에 사람들 수강생들이 손대지 않았던 자연과학을 손을 댔다는 거죠. 그게 자연과학 평균이 무진장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연과학 자체의 공부를 굉장히 얕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연과학 방법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 날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을. 그래서 여러분들 주 5일은 원래 여러분들 공부 계획대로 잡으십시오. 그 공부 5일 동안은 민법이나 산재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하루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반나절 정도만, 그러니까 오전 정도만 해가지고 그때 자연과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하고 만약에 자연과학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월요일날, 화요일날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산재나 민법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이틀 동안을 여러분들 투자해서 자연과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찍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과학 공부를 가령 9월에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9, 10, 11, 12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이 한 과목에 돌아갈 수 있어요. 전체 4과목에 한 바퀴를 돌아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1월달, 2월달이 되더라도 새롭게 여러분들이 자연과학 공부를 별도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1월달, 2월달 됐을 때 원래대로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자연과학 하고 나머지 평일날 5일날은 여러분들이 잡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봤던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한 2주 정도면 한 과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에 2과목의 자연과학을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2월까지 어떻다라는 거, 2월달까지 또 전체적인 자연과학을 2바퀴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월달이 되면, 그러니까 2월달이 되면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전체 강의 뭐 하루짜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달만 더 일찍 시작하시게 되면 8월달에만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1월달 동안에 전체적인 한 과목을 더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짧은 기간에 돌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민법이나 또는 산재나 이런 것들을 뭐 하루 만에 본다, 이틀 만에 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꼼꼼하게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실 때에 기본서에 뭐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던 것들 또는 내가 문제에서 틀렸던 부분들 또는 내가 잘 몰랐던 부분들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다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주 만에도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고 하루 만에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한 달이 더 남게 되면 그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한 주에 한 과목을 돌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패널 2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기 5개가 왜 답이 되고 답이 안 되는지를 알고 답도 맞았다 그러면 그런 건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용력으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답이 맞긴 맞았는데 조금 보기 5개 중에 하나도 좀 명쾌하지가 않다. 그런 것들 내지는 답이 틀렸거나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파란색으로 세모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도 틀렸고 해설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은 자꾸 봐도 나중에라도 또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X표를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X표나 세모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로 만들면 이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을 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세모나 X표 된 것만 빠르게 여러분들이 책 보듯이 읽어주시면 되고 본문의 내용 자체도 어떻다라는 거 거기 중요한 부분만 체크된 부분만 내가 항상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만 한 번만 체크하게 되면 훨씬 더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생물이나 지학이 그렇습니다. 생물 지학을 여러분 공부하면 앞에 본문을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이제 외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풀리죠. 그건 당연히 지금 외웠으니까 잘 풀리는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 맞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만약에 든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폐해를 없애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 때문에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어차피 그 사람이 쓴 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셔서 다시 본문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이 문제를 바로 푸셔야 돼요. 문제를 바로 푸셔야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 상태, 그래서 거꾸로 내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을 거꾸로 본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반밖에 들지도 않고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가다 보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암기 과목이 있습니다. 이해 과목은 뭐 지금 잠깐 앞에 본다고 해서 뒤가 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외워야 되는 과목들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토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강의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강의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이용하시면은 뭐 동영상을 이용하시든 제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강의를 이용하시면 어떤 바운드를 잡아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자가 아니니까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강사가 몫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는 걸 잡아주시는 거죠.